그가 제 손목을 붙잡으면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제발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면서 소리쳤어요. 다르다고요? 당신이 몇 명의 여의사들과 이런 짓을 했는지 다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태우가 말한 충격적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지난 이야기. 46세 대학병원 내과 과장 정서연. 5년 전 이혼 후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3시 중환자실 응급 상황에서 42세 간병인 김선우를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간병인과는 다른 그의 모습, 의료진 수준의 관찰력과 침착함, 그리고 묘한 매력. 정서연은 15년 의사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시작된 마사지는 점점 다른 의미로 변해갔고 며칠 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위험한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김선우의 강남 펜트하우스. 달콤한 사랑을 나눈 후 정서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합니다. 김태우 성형외과 원장이라는 명함, 그리고 12명의 여의사들과 찍은 사진들. 각 사진 뒤에는 이름과 기간이 적혀 있었고 정서연의 사진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메모와 함께 김선우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이자 여의사들을 타깃으로 접근하는 연쇄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정서연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정서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김태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제가 알게 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그 순간 김태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얼굴이 드러났어요. 서연아, 진정해. 앉아서 얘기하자라고 그가 말했지만 저는 이미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저 집에 가야겠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김태우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가면 안 돼. 아직 설명을 못했잖아라고요. 그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어요. 뭔가 위협적이었거든요. 놓으세요. 저한테 뭘 더 설명해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라고 제가 소리쳤을 때 그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좋아. 정말 궁금하다면 다 말해줄게. 하지만 한 번 들으면 돌이킬 수 없어라고요. 그 말이 뭔가 섬뜩했지만 저는 진실이 궁금했어요. 이 남자가 정확히 뭐라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말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는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김태우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난 김태우고 성형외과 의사야. 강남에서 꽤 유명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간병인으로 가장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게 내 취미거든. 병원의 여의사들을 만나는 거.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취미라고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게 취미라는 거예요? 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김태우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 성공한 의사인 내가 간병인으로 위장해서 여의사들을 유혹하는 게 흥미로웠거든.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됐어라고요. 더 깊이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유혹 게임이었어. 몇 달 사귀다가 적당히 정리하고 그런 식이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다른 여자들한테 뭘 한 거예요? 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김태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진들을 찍었어. 은밀한 사진들. 그리고 그걸로 라고 말을 멈췄어요. 그걸로 뭘 했다는 거예요? 라고 제가 다그쳤을 때 그가 마지못해 답했어요. 협박했어.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을 라고 말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그럼 저한테도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라고 제가 공포에 떨며 물어봤어요. 김태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너는 달라. 너한테는 정말 진심이었어라고 했지만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진들 어디에 있어요? 라고 제가 소리쳤을 때 그가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다 있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 것도. 라고 말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워요. 당장 지우라고요. 라고 제가 소리쳤지만 김태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내 보험이야. 혹시라도 누가 나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라고 말했는데 정말 악질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 남자 손에 제 은밀한 사진들이 있다니. 그리고 그걸로 다른 여자들을 협박했다니.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라고 제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김태우가 갑자기 다가왔어요. 서연아, 하지만 너는 정말 특별해.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너와는 진짜 사랑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김태우가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좋아. 그럼 거래하자. 너만 나와 계속 만나주면 다른 여자들 사진은 모두 지워줄게라고 말했어요. 거래요? 그게 무슨? 라고 제가 당황하며 말하려고 했을 때 그가 계속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그 사진들이 공개되면 다른 여자들 인생이 끝나는 거. 특히 박소영 선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악질이네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니. 라고 제가 말했을 때 김태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약육강식이지. 나는 그냥 좀 더 영리하게 사는 것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남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김태우가 만족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어차피 너도 나를 좋아하잖아. 그냥 계속 만나면 되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남자를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제가 말했을 때 김태우가 아쉬워하면서도 보내줬어요. 내일 병원에서 만나자. 그리고 빨리 결정해. 오래 기다리는 건 싫어하거들라고 그가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벌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태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다음 날 월요일 병원에서 김태우를 봤을 때 그는 여전히 간병인으로 가장하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점심시간에 그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어? 내 제안 말이야라고 그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가 조금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인내심이 많은 편은 아니거들라고 그가 경고했어요. 그 말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김태우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태우를 직접 상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내는. 그러던 어느 날, 태우의 손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순간 저는 이미 녹음 버튼을 눌러놓았어요. 김태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뭐라는 거야? 그걸 왜 녹음해라고 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든 걸 기록해 두려고요. 그 순간 김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전날 밤 저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바로 검찰청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이준혁이었어요. 준혁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근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라고 제가 전화했을 때 준혁이 놀라면서 답했어요.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혹시 너가 피해자야? 아니면 아는 사람이?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피해자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어라고 제가 답했을 때 준혁이가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밤 늦게 준혁이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태우의 정체, 은밀한 사진들, 협박의 전모,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준혁이가 정말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이런 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 사진들을 직접 확보하거나 아니면 협박하는 과정을 녹음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해 줬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제가 걱정하며 물어봤을 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물론 위험해. 하지만 지금이 기회야. 그리고 내가 백업해 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김태우를 직접 상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내기로. 다음 날 화요일, 김태우가 또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라고 그가 재촉했을 때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마음이 복잡해요.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는 라고 제가 망설이는 척 말했어요. 그러자 김태우가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나도 알아. 이런 방식이 좋지 않다는 것도. 하지만 우리 사이는 진짜야. 그건 믿어줘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여자들 사진부터 먼저 지워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김태우가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부는 지워줄 수 있어. 하지만 전부는 안 돼. 그건 내 보험이니까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요. 당신 집에서 그때 최종 결정할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김태우가 기뻐하면서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저녁 7시 김태우의 집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준혁이가 준 초소형 녹음기를 몸에 숨기고 갔어요. 서연아, 왔구나. 좋은 결정 내렸을 거라 믿어라며 김태우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사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는 특별하니까요라고 제가 말했을 때 그가 정말 기뻐했어요. 역시 현명한 여자야. 그럼 이제 다른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 줄게라고 김태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특히 박소영 선생님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요라고 제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어요. 김태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 박소영은 이미 충분히 이용했어. 지금은 돈도 계속 주고 있고 결혼식 비용까지 대주고 있다고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계속 연기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김태우가 완전히 경계를 늦추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경은 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줬어. 그리고 김지수는 아직도 가끔 만나달라고 하지라고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네요라고 제가 감탄하는 척 말했을 때 김태우가 더욱 신이 나서 말했어요. 물론이지. 난 항상 완벽하게 계획해. 그래서 지금까지 걸린 적이 없어. 너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결국 내 매력에 빠졌잖아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걸 김태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제 사진도 이미 찍으셨어요?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태우가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지. 여기다 있어.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언제 찍으신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첫날 휴게실에서도 찍었고 지난번 차 안에서도 그리고 일요일에도 몰래 여러 장 찍었어라고 말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말한 대로 김태우가 직접 범죄를 자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우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서연아, 너 표정이 좀 이상한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아, 네.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복잡해서요라고 제가 얼른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태우가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제 몸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라고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지만 김태우의 의심은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김태우가 갑자기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녹음기는 몸에 숨겨놓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뭘 찾으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김태우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 혹시 나를 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충분한 녹음을 확보했으니까요. 신고요? 당신 같은 범죄자는
당연히 신고해야죠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했을 때 김태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뭐라고? 범죄자라고? 라고 그가 화를 내며 일어섰을 때 저도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네. 여러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협박한 범죄자 맞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김태우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위협하면서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김태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게임이 끝났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그가 당황하며 물어봤을 때 저는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한 모든 말들이 여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청에 신고했고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김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백업해 놓았어요. 이제 당신의 범죄는 모두 끝났어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모두 구해낼 거예요 라고 제가 승리감에 차서 말했을 때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는 준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김태우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승리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속삭였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했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라고 말이에요. 저는 법정 계단에서 준혁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방금 김태우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직후였거든요. 6개월간의 길고 힘든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김태우가 체포된 그날 밤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선 준혁이와 검찰팀이 김태우의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거든요. 총 12명의 여의사들이 피해를 당했고 김태우가 갈취한 돈만 해도 억 단위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후 다른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박소영 선생님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로 결혼을 미뤄야 했어요. 서연 선생님 덕분에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라고 박소영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이미경 선생님은 6개월 동안 갈취당한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정말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제 모든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해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김지수 선생님이었어요. 김태우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는데 사건이 해결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김태우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무서웠지만 준혁이가 계속 옆에서 지지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김태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다른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수 없었죠. 특히 제가 녹음한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김태우가 직접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은 변호사도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어요. 김태우가 이런 짓을 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큰 범죄로 발전한 거였어요.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의사들을 노린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정말 상습범이었던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재판장에서 최종 의견 말할 때였어요. 준혁이가 검사로서 정말 멋진 최종 의견을 말해줬어요. 피고인은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을 가지면서도 같은 의료진인 여성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협박한 악질적인 범죄자입니다라고 시작한 구형 및 최종 의견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런 범죄가 얼마나 사회에 해로운지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피해자들을 구했다고 언급할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결국 김태우는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협박, 사기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의사 면허도 취소됐고 갈취한 돈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선고된 후 김태우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너의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라고요. 나도 고마워, 준혁아.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준혁이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서연아, 사실 이 기간 동안 너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 내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 여자인지. 라고 했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사건도 끝났으니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김태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지만 준혁이는 달랐어요. 가장 힘들 때 저를 도와준 진정한 친구였거든요. 좋아. 천천히 시작해보자라고 제가 답했을 때 준혁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한 달 후 병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김태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원 보안이 크게 강화됐어요. 특히 간병인 신원 확인 절차가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여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됐어요. 제가 그 교육의 강사로 나서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조심하자고 강조했을 때 후배 의사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3개월 후 준혁이와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건전하고 진실한 관계였어요.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이었거든요. 준혁이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김태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조종하려 하지도 않았고 항상 저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특히 제가 김태우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6개월 후 저희는 함께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의 조용한 펜션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아, 나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 라고 준혁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평화로운 사랑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라고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눴어요. 김태우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준혁이가 제 몸을 정말 소중하게 다뤄주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라고요. 나도 사랑해, 준혁아라고 제가 답했을 때 정말 진심이었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김태호 사건으로 함께 고생한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결혼식에 참석해줬어요. 박소영 선생님도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고, 이미경 선생님은 새로운 연인을 만났고, 김지수 선생님은 우울증이 완전히 나아서 정말 밝아졌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의 결혼식에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정말 고마워라고요. 저도 답했어요. 준혁아,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줘라고요.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검사로 일하면서 성범죄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병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김태호 사건을 떠올릴 때가 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줬거든요. 준혁이와 함께 있으면서 매일매일이 정말 감사해요.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어제 준혁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아이가 생기면 정말 정의로운 아이로 키우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김태우로 인한 악몽은 끝났고 준혁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꿈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저는 이제 정말 완전한 행복을 찾았어요. 오늘도 노을로망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